4번 항목은 분명히 자기 자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자소서 4번 항목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이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소서 3번 항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3번 항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피셜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 3번 때문에 붙거나 떨어진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 노력을 가지고서 이 4번에다가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4번이 매우 중요한데요, 직무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소서 4번 항목은 지원한 직무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 경험 등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메인으로 작성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2개에서 3개 정도를 선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3개의 프로젝트를 정했으면은 300자 수준으로 3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내가 쓰고 싶은 것이 2개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400에서 450자 정도 수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업적인 키워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업적 키워드에 대해서는 직무기술서에 대해서 살펴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챗GPT를 한번 활용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직무기술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날로그 회로 설계, 디지털 회로 설계라고 직무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아날로그를 했다 라고 한다면 위쪽에 대한 키워드를 사용하실 것이고, 디지털을 했다 라고 한다면 아래쪽 키워드를 사용하시겠죠. 더 나아가서는 recommended subject, 즉 추천하는 과목이나 requirements,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여기서의 키워드 또한 여러분들이 관련 있는 것들을 갖다가 쓰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그 직무적 경험들이 키워드로서 이 직무기술서에 모두 다 있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이것을 이용하려고 한다면은 쓸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챗GPT를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8비트 CPU를 설계한 적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위쪽에서는 CPU 정도만 키워드로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이 CPU에 들어가는 다양한 테크닉이라든지 디지털 회로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챗GPT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CPU에 대해서 디지털 IP 레벨로 현업적인 키워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챗GPT가 답을 합니다. 첫 번째, 논리 회로, 로직 유닛이라고 불리죠. 두 번째,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닛이라고 불립니다. 세 번째, 산술 연산 장치, ALU,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이라고 불리죠. 네 번째, 클럭은 당연하죠. 다섯 번째, 파이프라이닝, 일반적으로 병렬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쓰이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캐시 메모리, 이것은 SRAM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곱 번째, 리스크, 이것은 아래에 있는 여덟 번째 시스크랑 더불어서 컴퓨터의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컴퓨터를 다룰 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CPU라고 해도 뽑아낼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정말 다양하게 있고, 실제로 현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용어를 당연히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과 매칭시켜서 일부를 갖다가 자기소개서에 인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손질한 재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써 내려갈 수 있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을 위해, 이것은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어떤 직무 역량을 길러왔는지, 예를 들어서 버추소 툴을 통해 회로를 디버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아이덱에서 주관하는 풀 커스텀 디자인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분은 버추소라고 하는 툴을 다루는 능력, 회로를 디버깅하는 능력, 풀 커스텀 하는 능력, 이런 직무적 역량을 어필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어떤 제품이나 회로를 위해서 그것을 했는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기소개서 1번을 작성할 때 이미 자세하게 언급드렸으니까 이 위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시를 들면은 시모스 이미지 센서의 로우 노이즈 설계를 위해서 델타 시그마 ADC를 연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내가 연구한 ADC가 시모스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그 제품의 로우 노이즈를 위해서 설계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 지향적인 이야기가 나와주면 좋습니다. 자, 스텝 2, Problem and Solution, 그리고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반드시 문제가 한 개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엔지니어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엔지니어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논리가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이스피드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스테빌리티, 즉 안정도가 안 좋아지고요. 에어리어, 즉 면적을 작게 설계를 하면은 노이즈가 안 좋아집니다.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 관점을 가지고서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해결점을 같이 도출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기존 I/O 인터페이스 구조에서는 하이스피드 동작 때문에 회로의 스테빌리티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드백 앰프의 컴펜세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발견했던 그 엔지니어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논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펜세이션을 하게 되면은 스피드가 감소하는데요. 스피드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상을 한 이유는 회로의 펑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전체적 내용의 흐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스텝 3,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바로 어플리케이션 관점입니다. 이에 대한 관점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품 관점에 대해서는 CMOS 이미지 센서는 지속적으로 로우 노이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라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회로 관점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는 ADC의 성능에 좌우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선 관점이 있습니다. 델타 시그마를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이 레졸루션 로우 노이즈 CIS 제품 설계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도 현직자가 매우 좋아하겠죠. 자, 이런 스텝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현직자가 원하는 키워드들도 듬뿍 담아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현직자가 좋아하는 논리 구조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같은 경험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그 경험의 밸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빠르게 나쁜 예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면서 공학 인증을 이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전공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했던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날로그랑 디지털 회로 설계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영상 처리, C 언어, 매틀랩을 통한 초음파 비모드 영상 생성, 펌웨어에 대한 경험도 있고 제어 동작 회로를 실제로 설계를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썼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것저것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지? 우리한테 필요한 역량이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실제로 직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관점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이분이 어떻게 엔지니어적으로 사고하는지 그런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굴러다니는 여러가지 과목이나 프로젝트를 조합해서 갖다 써도 완성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에서 설비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실시간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땡땡의 단말기 설계 중 PLC와 모뎀 간의 통신을 구현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사실상 PLC는 회로랑은 더욱더 관련이 없거든요. 이것은 공장 라인을 제어해주는 그러한 일종의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많이 했지만 그것이 직무적인 매칭성은 없어요. 하다못해 내가 이렇게 PLC를 작성할 거라고 한다면은 이 PLC가 회로 설계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작성이 되어야 할 거예요. 세 번째 문단 마찬가지로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모전을 하게 되면은 아두이노를 가지고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MCU 펌웨어에 관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펌웨어 경험은 정확하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회로 설계 역량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작성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회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작성해주는 것이 맞는 방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경험이 많았지만 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좋은 예시입니다. 제목부터가 조금 남다르죠. OP앰프의 최대 FOM 도출. 3학년 겨울방학 때 플리 디퍼런셜 2스테이지 OP앰프를 설계했습니다. 전압이득, 대역폭, 안정도 등의 스펙을 갖추고 160dB의 FOM 도출이 목표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단 목적에 대해서 밝혀져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아날로그에서 매우 자주 쓰이는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회로의 이론과 트레이드 오프를 파악한 후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각 단에서 최적의
커먼 모드 피드백 회로를 적용해서 출력 전압을 안정화했고 커먼 모드 피드백 회로의 페이지 마진을 60도로 맞춰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죠. 전 이것을 읽고 이분이 아날로그 회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직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 프로젝트 경험이에요. 저전력 설계를 위한 탐구력. 아날로그 IC 설계 과목 프로젝트로 유니티 게인 피드백을 활용해서 앰프를 설계했습니다. 앰프의 토폴로지부터 선택해서 게인 에러 1% 세틀링 타임의 스펙에 더해 저전력 설계를 목표로 했습니다. 저전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가지 앰프의 특징을 비교해서 큰 전압 이득을 갖고 적은 전력을 소모하는 텔레스코픽 앰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캐스코드 미러를 사용하면서 일부 트랜지스터들이 선형 영역에서 동작하는 문제가 생겨 공급 전압이 낮아도 되는 저전압 캐스코드를 활용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했고 그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를 이해하면서 문제점을 해결을 했죠. 그리고 그 글에 대한 마무리를 볼게요. 0.189mW의 저전력 설계에 성공하면서 1등의 스펙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저전력 설계를 위해서 탐구했던 노력은 로우 파워 구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개선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명확히 밝혀줬고요. 맨 마지막에는 1년의 설계 경험들은 차세대 LPDDR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어떠한 제품을 다루고 싶은지가 한 번 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분은 내가 다루고 싶은 제품이 존재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 그리고 엔지니어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발생할 수 있는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과연 이 자기소개서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자기소개서라고 한다면 무조건 고칠 거예요. 자, 이렇게 나쁜 예시랑 좋은 예시를 보셨으니까 4번을 작성할 때 큰 틀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4번 항목, 역량을 자랑하는 것은 맞는데 자랑만 하면 안 된다. 현직자가 좋아하는 논리 구조에 이 주파수를 맞춰서 작성을 하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